유령 탐정과 잃어버린 시간의 나침반. 7편 그림자, 정부의 초대장. 프롤로그 안개 속의 귀환. 1895년 9월 30일 템스강. 안개가 짙게 깔린 런던의 밤이었다. 블랙펄호가 천천히 템스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일주일간의 항해 끝이었다. 갑판에서 5사람이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가스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빅벤의 시계탑이 어둠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다. 고향이야. 아서 드레이크가 중얼거렸다. 오랜만이군. 세실 블레이크가 옆에 섰다. 6개월 만이죠. 우리가 처음 유령 시계탑 사건을 해결한 게 3월이었으니까. 그때는 이런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을 줄 몰랐지. 아서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엘렌 하트는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런던. 우리의 출발점이자 이제는 결전의 무대가 되는군요. 에밀리아 블룸이 시계탑을 올려다보았다. 그림자 정부. 정말 존재하는 거겠죠? 편지가 증명하고 있어. 아서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검은 봉인, 시계 문양, 그리고 불길한 문구들. 잭 크로우가 조타대에서 소리쳤다. 정박 준비, 우린 도착했다. 배가 천천히 선착장에 다가갔다. 런던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이 9월 30일이죠. 엘렌이 확인했다. 그래. 세실이 시계를 봤다. 밤 9시. 1시간 후에 그들을 만나게 되는군. 준비됐나? 아서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아서가 배에서 내렸다. 그림자 정부를 만나러. 한장 런던의 밤거리. 밤 9시 30분. 런던 시내. 5사람은 의외 시계탑을 향해 걸었다. 거리는 한산했다. 가끔 마차가 지나가고 가스등이 길을 비췄다. 이상해. 세실이 중얼거렸다. 평소보다 사람이 없어. 그들이 길을 비운 거야. 아서가 말했다. 우리만 오도록. 엘렌이 주변을 살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에요. 당연하지. 에밀리아가 말했다. 그림자 정부라면 런던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잭이 손을 칼자루에 올렸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겠군. 하지만 폭력은 쓰지 마. 아서가 경고했다. 이건 물리적 싸움이 아니야. 심리전이지. 10분쯤 걸은 끝에 그들은 의회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고딕 양식의 건물. 그리고 그 옆에 솟은 시계탑. 빅벤이었다. 입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드레이크 탐정님. 남자가 물었다. 그래.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서가 편지를 건넸다. 남자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십시오.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 시계탑 내부. 시계탑 내부는 어두웠다. 좁은 나선형 계단이 위로 이어졌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남자가 안내했다. 5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1층, 2층, 3층.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세실이 숨을 헐떡였다. 이 나이에 이런 계단을. 조금만 더. 아서가 격려했다. 10분쯤 올라간 끝에 그들은 꼭대기에 도착했다. 거대한 시계 기계 장치가 있는 방이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추가 움직이고 째깍째깍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방 중앙에는 원형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주위에 6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모두 검은 망토를 두르고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아서 드레이크, 그리고 동료들. 중앙에 앉은 인물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우리 초대에 응해주어 고맙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아서가 대답했다. 솔직하군. 앉게.
테이블 반대편에 5개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5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중앙에 인물이 입을 열었다. 자기 소개부터 하지. 나는 지간직이라고 불리네. 그림자 정부의 의장이야. 지간직이. 엘렌이 중얼거렸다. 그래. 시간을 관리하는 자. 역사를 조종하는 자. 그가 다른 인물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들은 내 동료들이지. 재산지기, 전쟁지기, 지식지기, 믿음지기, 법지기. 각 인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유럽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이야. 지간지기가 계속 말했다. 왕과 대통령은 우리의 인형일 뿐이지. 음모론 같은 소리군. 세실이 비웃었다. 음모론. 시간지기가 웃었다. 아니, 사실이야. 프랑스 혁명도, 나폴레옹 전쟁도,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도 모두 우리가 계획한 거지. 믿기 어렵군. 아서가 말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 지간지기가 손을 흔들었다. 중요한 건 자네들이 우리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거야. 3장 첫 번째 시험. 방해. 에밀리아가 물었다. 그래. 자네들은 시간의 나침반 조각을 모으고 있지. 6개나. 그게 왜 방해가 되죠? 엘렌이 물었다. 나침반은 우리의 것이야. 지간지기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200년 전에 숨긴 거야.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 시간을 지배. 아서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나침반을 완성하면 시간을 되돌리고 멈추고 앞당길 수 있어. 우리는 그 힘으로 역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지. 미친 짓이군. 잭이 중얼거렸다. 미쳤다고. 시간지기가 웃었다. 아니, 이건 진화야.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거지. 아서가 조각들을 가방에서 꺼냈다. 이걸 원하는 거지. 그래. 하지만 시간지기가 손가락을 까딱였다. 그냥 빼앗지는 않을 거야. 우린 문명인이니까. 그럼 게임을 하자. 자네들의 지혜를 시험할 게임. 무슨 게임? 세실이 물었다. 3가지 시험이야. 시간지기가 설명했다. 첫 번째는 진실의 시험, 2번째는 도덕의 시험, 3번째는 선택의 시험. 이 시험들을 통과하면 조각을 돌려주겠다는 건가? 아서가 물었다. 아니. 시간지기가 고개를 저었다. 통과하면 자네들이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있어. 실패하면. 그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침묵이 흘렀다. 선택권이 없군. 아서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 좋아.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지. 시간지기가 박수를 쳤다. 방 한쪽 벽이 열리며 작은 방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3개의 상자가 있었다. 저 상자 중 하나에 진실이 들어있어. 나머지 2에는 거짓이 들어있지. 진실을 찾아내게. 어떻게? 엘렌이 물었다. 질문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각 상자에 한 번씩만. 아서가 일어나 상자들에 다가갔다. 제 상자는 똑같이 생겼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상자에게 묻겠어. 아서가 말했다. 당신 안에 진실이 있나? 상자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예. 2번째 상자. 아서가 계속했다. 첫 번째 상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예. 3번째 상자. 2번째 상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나? 아니요. 아서가 잠시 생각했다. 답을 알았어. 어느 상자? 시간지기가 물었다. 3번째 상자. 확실한가? 그래. 시간지기가 손가락을 까딱였다. 3번째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금빛 열쇠가 들어 있었다. 정답이야. 시간지기가 감탄했다.
어떻게 알았지? 논리야. 아서가 설명했다. 첫 번째 상자는 자신에게 진실이 있다고 했어.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거짓말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두 번째가 거짓말한다고 했어. 만약 첫 번째가 진실이라면 두 번째의 말이 거짓이 되고, 그럼 세 번째의 말도 거짓이 돼. 모순이지. 만약 두 번째가 진실이라면 첫 번째가 거짓이고, 그럼 세 번째의 말이 진실이 돼. 또 모순이야. 따라서 세 번째만이 진실일 수 있어. 훌륭해. 시간지기가 박수쳤다. 첫 번째 시험 통과야. 내장 도덕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이야. 시간지기가 말했다. 방 반대편 벽이 열렸다. 그곳에는 두 개의 레버가 있었다. 저 레버 중 하나를 당겨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세실이 물었다. 왼쪽 레버를 당기면 런던의 한 무고한 사람이 죽어. 하지만 자네들은 살아. 오른쪽은 에밀리아가 물었다. 오른쪽을 당기면 자네들 중 한 명이 죽어. 하지만 그 무고한 사람은 살아. 침묵이 흘렀다. 끔찍한 선택이군. 엘렌이 중얼거렸다. 그게 도덕이야. 시간지기가 말했다. 자네들의 도덕을 시험하는 거지. 자, 선택해. 다섯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우리 중 한 명이. 세실. 이 중얼거렸다. 당연히 오른쪽이야. 잭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순 없어. 하지만 우리 중 누가? 엘렌이 떨었다. 내가 하지. 아서가 앞으로 나섰다. 아서, 세실이 붙잡았다. 괜찮아. 아서가 미소 지었다. 난 충분히 살았어. 63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에밀리아가 눈물을 글썽였다. 우린 팀이야. 아서가 말했다. 팀은 서로를 희생해. 그게 진정한 팀워크지. 아서가 오른쪽 레버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당기기 직전 엘렌이 소리쳤다. 잠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이건 함정이에요. 뭐? 시간지기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이 시험은 거짓이에요. 레버를 당겨도 아무도 죽지 않아요. 어떻게 알지? 시간지기가 물었다. 논리예요. 엘렌이 설명했다. 당신들은 그림자 정부예요. 비밀리에 움직이는 조직. 만약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증거가 남아요. 경찰이 조사할 거고 당신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당신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이건 단지 우리의 도덕을 시험하는 심리 게임일 뿐이에요. 시간지기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브라보, 정말 똑똑하군. 레버들이 사라졌다. 맞아. 이건 가짜였어. 아무도 죽지 않아. 하지만 자네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지. 그리고 감동적이었어.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는 모습. 비열한 게임이군. 잭이 화를 냈다. 비열. 시간지기가 웃었다. 아니, 이건 시험이야. 그리고 자네들은 통과했어. 두 번째 시험도. 5장 선택의 시험. 마지막 시험이야. 시간지기가 말했다. 테이블 중앙에 2개의 상자가 나타났다. 이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아서가 물었다. 왼쪽 상자에는 7번째 나침반 조각이 들어있어. 자네들이 찾던 것이지. 오른쪽에는 세실이 물었다. 오른쪽에는 진실이 들어있어. 진실. 에밀리아가 되물었다. 그래. 그림자 정부의 진짜 목적, 시간의 나침반의 비밀, 모든 것이 적힌 문서. 엘렌이 숨을 죽였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네요. 조각과 진실 중. 그래.
시간지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가질 순 없어. 하나만 선택해. 5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조각을 선택하면? 아서가 물었다. 자네들은 나침반을 완성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여전히 비밀로 남지. 진실을 선택하면? 우리의 계획을 폭로할 수 있어. 하지만 나침반은 완성하지 못해. 침묵이 흘렀다. 어려운 선택이군. 세실이 중얼거렸다. 시간은 1분이야. 시간지기가 시계를 보았다. 빨리 선택해. 5 사람은 빠르게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아서가 결정했다. 진실을 선택하겠어. 뭐? 시간지기가 놀랐다. 조각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목적은 나침반을 완성하는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거지.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죠.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야. 에밀리아가 말했다. 시간지기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를 쳤다. 훌륭해. 정말 훌륭해. 오른쪽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다. 가져가게. 시간지기가 말했다. 자네들이 이겼어. 정말. 세실이 의심스러워했다. 그래. 자네들은 새 시험을 모두 통과했어.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지. 아서가 문서를 집어들었다. 이게 전부인가? 그래. 우리의 모든 계획, 멤버 명단, 비밀 계좌, 전부 거기 있어. 왜 이렇게 쉽게 주는 거지? 잭이 경계했다. 시간지기가 일어섰다. 왜냐하면 그가 가면을 벗었다. 그 얼굴은 모리슨, 아서가 소리쳤다. 모리슨 박사였다. 놀랐나? 모리슨이 웃었다. 나는 시계회의 리더인 동시에 그림자 정부의 일원이기도 하지. 이럴 수가. 세실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네들은 이겼어. 모리슨이 말했다.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나는 감동했어. 그래서 아서가 물었다. 그래서 거래를 제안하지. 모리슨이 말했다. 자네들이 그 문서를 공개하면 그림자 정부는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 대가로. 대가로? 나침반 조각들을 모두 내게 주게. 그럼 나도 조용히 사라지지. 침묵이 흘렀다. 거절한다.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 모리슨이 놀랐다. 우린 진실도 지키고 조각도 지킬 거야. 둘 다. 모리슨이 웃었다. 불가능해. 가능해. 아서가 말했다. 왜냐하면 우린 팀이니까. 6장 탈출. 갑자기 방 전체가 흔들렸다. 이런, 세실이 소리쳤다. 시계 기계 장치가 고장 나기 시작했다.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고 추가 떨어지고. 함정이었어. 잭이 외쳤다. 빨리 나가야 해. 에밀리아가 소리쳤다. 5 사람은 재빨리 계단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모리슨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이 탑은 곧 무너질 거야. 하지만 5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다. 빨리! 아서가 외쳤다.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의 다 왔어. 세실이 소리쳤다. 마침내 그들은 1층에 도착했다. 밖으로 뛰어나간 순간 시계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쿵. 거대한 소음과 함께 탑의 일부가 무너졌다. 5 사람은 안전한 거리까지 달렸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니 시계탑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겨우 살았군요. 세실이 숨을 헐떡였다. 모리스는? 엘렌이 물었다. 탑 안에 있을 거야. 아서가 대답했다. 죽었을까요? 에밀리아가 물었다.
모르지. 하지만 우린 살았어. 아서가 문서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것도 손에 넣었어. 그리고 또 7번째 나침반 조각도 갖고 왔지. 세실이 놀라며 말한다. 7번째 나침반 조각은 언제 또 챙긴 거야? 아서는 내 손은 언제나 번개처럼 빠르잖아. 하하 웃는다. 세실, 엘렌, 에밀리아, 잭은 그 말에 다 같이 모두 웃는다. 7장 진실의 공개. 다음 날 아침 블랙 펄호. 5사람은 선실에 모여 문서를 검토했다. 놀라워. 엘렌이 중얼거렸다.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림자 정부의 멤버 명단, 비밀 계좌, 계획서. 세실이 읽었다. 이걸 공개하면. 에밀리아가 말했다. 유럽 전체가 뒤집힐 거야. 아서가 말했다. 공개해야 할까요? 엘렌이 물었다. 물론이지.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우리가 싸워온 이유야. 진실을 위해.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기사로 쓸게요. 그리고 전 유럽의 신문사에 보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 잭이 걱정했다. 위험해. 아서가 인정했다. 하지만 해야 해. 며칠 후 엘렌의 기사가 발표됐다. 그림자 정부의 비밀, 유럽을 지배한 진짜 권력.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런던 타임즈, 파리 르몽드, 로마 코리에레. 모든 주요 신문이 이 기사를 실었다.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정치인들이 사임했고, 사업가들이 체포됐고, 귀족들이 몰락했다. 그림자 정부는 무너졌다. 8장 조용한 승리. 일주일 후 블랙 펄호의 갑판. 5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템스강을 바라보았다. 해냈어. 세실이 중얼거렸다. 정말로 해냈어. 그래. 아서가 미소 지었다. 우린 이겼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엘렌이 말했다. 조각은 7개 모았고 5개가 더 남았어요. 그리고 모리슨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에밀리아가 덧붙였다. 그래.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린 큰 승리를 거뒀어. 그림자 정부를 무너뜨렸지. 잭이 럼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건배. 5사람은 술잔을 부딪혔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잘했다. 탐정님. 아서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림자 정부에서 죽은 영혼들의 목소리였다. 고마워. 아서가 조용히 속삭였다. 세실이 아서를 쳐다봤다. 또 들리나? 응. 우리가 해방시킨 영혼들이야. 그림자 정부에 희생된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해? 엘렌이 물었다. 고맙다고. 그리고 아서가 잠시 침묵했다. 조심하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무슨 뜻이죠? 에밀리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아서가 나침반 조각들을 꺼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는 거야. 9장 다음 목적지. 그날 밤 선실. 아서는 7개의 조각을 탁자에 놓고 살폈다. 조각들이 빛나며 새로운 방향을 가리켰다. 남쪽. 아서가 중얼거렸다. 세실이 다가왔다. 어디죠?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세실의 눈이 커졌다. 그래. 호러티움 협회의 일기에 따르면 8번째 조각이 그곳에 숨겨져 있대. 엘렌이 일기를 펼쳤다. 여기 있어요. 8번째 조각은 성배의 거울 안에 잠들어 있다. 인간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 성배의 거울. 에밀리아가 관심을 보였다. 전설의 유물이에요. 아서가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는 성배. 하지만 그게 거울로 변형됐다는 전설이 있죠.
흥미롭군요. 잭이 말했다. 하지만 위험할 거야. 아서가 경고했다. 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성지야.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민감한 곳이지. 그래도 가야죠. 엘렌이 단호하게 말했다. 조각을 찾아야 하니까. 맞아. 에밀리아가 동의했다. 그리고 저는 고고학자로서 예루살렘을 꼭 보고 싶었어요.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자. 10장 편지 한 통.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우편물을 받았다.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봉인에는 낯선 문양이 찍혀 있었다. 십자가와 초승달이 겹쳐진 모양. 이상한 문양이네. 아서가 중얼거렸다. 편지를 열자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드레이크 탐정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배의 거울을 찾으려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수호자. 아서는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성전의 수호자. 세실이 되물었다. 모르는 이름이군요. 에밀리아가 말했다. 또 다른 비밀 조직일까요? 엘렌이 걱정했다. 아마도. 아서가 편지를 접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우린 지금까지 잘 해왔어. 맞아요. 잭이 동의했다. 우린 팀이니까. 11장 출항. 오후, 블랙 펄호는 출항 준비를 마쳤다. 선원들이 돛을 점검하고 식량을 싣고 항로를 계획했다. 5사람은 갑판에 모였다.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아서가 물었다. 2달 조금 안 돼서. 잭이 대답했다. 영국 해협, 지중해, 수에즈, 운하. 긴 항해가 될 거야. 익숙하군요. 세실이 웃었다. 엘렌이 수첩을 펼쳤다. 7편의 기록은 완벽히 남겼어요. 그림자 정부의 초대장, 그리고 진실의 승리. 좋은 제목이야. 아서가 칭찬했다. 이제 8편을 준비해야죠. 에밀리아가 말했다. 성배의 거울. 기대되는군. 잭이 미소 지었다. 아서가 조타대를 향하며 외쳤다. 출항, 예루살렘으로. 예, 탐정님. 돛이 펼쳐지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블랙 펄호는 템스강을 따라 바다로 나아갔다. 런던이 점점 멀어졌다. 에필로그 그림자 속의 생존자. 그날 밤, 런던의 폐허가 된 시계탑. 잔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모리슨 박사였다. 그는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다. 그가 신음하며 일어섰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림자 정부의 다른 멤버들도 죽어 있었다. 모두 죽었어. 모리스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다. 여보세요. 본부. 들리나?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모리슨 박사, 무슨 일입니까? 그림자 정부가 무너졌어. 드레이크가 이겼어. 이럴 수가. 하지만 모리슨이 피를 닦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최후의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입니까? 예루살렘이야. 모리슨이 음산하게 웃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나침반을 완성하고 시간을 되돌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조각들은 드레이크가 상관없어. 모리슨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에게는 아직 비밀 무기가 있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함정에 빠질 거야. 알겠습니다. 박사님. 성전의 수호자들과 연락해. 그들에게 협력을 요청해. 예, 박사님.
무전기가 꺼졌다. 모리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레이크. 이번엔 내가 이겼어. 하지만 다음엔 내가 이긴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런던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새로운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성배의 거울 앞에서, 인간의 탐욕이 시험받을 그곳에서 블랙 펄호는 남쪽으로 항해했다. 별들이 길을 비추었다. 파도가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5명의 모험가들은 함께였다. 아서, 세실, 엘렌, 에밀리아, 잭. 그들은 알지 못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배의 거울이 무엇을 비출지, 그리고 모리슨의 최후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팀이었으니까.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니까. 수평선 너머 지중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예루살렘이, 성지가, 인간의 탐욕과 신의 은총이 만나는 곳이. 7편 완.